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3화 자동차 산업의 영웅 포니의 탄생 비화.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8번째. 김철호 사장의 걸음은 고집으로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었다. 무척도 쓸쓸하고 고독해 보였다. 김철호 사장이 이낙선 장관을 만나는 것은 흔치 않은 모습이었다. 장관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관련 업체니까 한 번은 뵙고 여러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뵙질 못해서 내가 송구하지요. 장관님, 우리 기아는 예나 지금이나 자동차 사업에만 충실해온 업체입니다. 잘 알고 있습시오. 해방 전부터 자전거가 됐건 오토바이가 됐건, 그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산발이 3륜차까지 다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생산이 되어 왔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열차가 화물 운송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던 시절에도 오토바이가 나와서 닭장도 싣고 달리고 이삿짐도 싣고 달리고 그러다가 3륜차를 생산해가 큰 호응을 얻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축적된 기술도 있고 사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떡하든 승용차를. 김 사장님, 물론 네 개사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 같으면은 화물차로 계속 명성을 쌓아가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기아에 꿈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번만큼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매우 실망할 겁니다. 그럼. 아니, 왜 이러납니까? 그 말씀을 하시려고. 바쁘신데 저로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드렸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장관님 같은 어려운 분을 만나 뵌 것만도 큰 행운인데 더 붙잡고 있으면 제가 추해 보이겠죠.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도 업계 얘기가 궁금하고 해서. 장관님, 업계 얘기는 이렇게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게 공정할 룰이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공개된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만나는데 무슨... 장관님, 저희 기아는 공정한 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는 말씀만 꼭 드립니다. 그럼.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장관님. 강비서, 무슨 일 있나? 청와대 실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 뭐? 카카 호출인가? 카카 호출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김철호 사장을 만나고 오신단 말입니까? 예. 안 그래도 업계 동향도 파악할 겸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길래 만났지요. 한 10여 분이나 만났나? 그 사람 참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더만요. 근데 김 사장 만난 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각하께서 김 사장을 만나라는 하명이 있었어요? 예. 김 사장한테 전화가 왔었다니까요. 하명이라뇨?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각하 하명이 있자마자 바로 만나셨다고 하니까. 예? 이거 참 오늘 이상한 날이네. 아니, 실장님이 모르시는 하명이 저한테 떨어진다면은
그건 각하께서 아주 은밀한 직부를 받으셨거나 친전을 받으시고 긴급히 지시하실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명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이거 참... 임자, 공정하게 하라고 그래. 그 국산화를 앞세우면서 국내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해외 선진 메이커들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게 국산화 정책 맞아요? 제가 상공장관을 따로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아의 김초로 사장도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만나주라고 하고, 정부가 기업 위에 군림해서 잘 되는 나라 봤어요? 실장님, 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른이 대체 어느 라인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라인이라뇨?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장관님, 나는 김철호 사장을 만나셨다기에 처음엔 직접 각하의 하명이 있으셨나 했습니다. 저한테요? 아니, 김 사장하고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하명이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방금 하명이 계셨다면서요?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각하의 하명을 분명하게 전해드리지요. 이번에 발표한 엔진 문제, 그거 문제 있다고 정주영 회장이 이 장관님한테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뭐라고요? 그런 얘기를 실장님한테밖에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공정한 룰이 되게끔 해야 하고 국산화율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나 방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업체든 정치권이든 어떤 로비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 아주 강력한 톤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당연한 내용이 우리 상공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로비도 용납하지 말라. 실장님, 우리가 업자들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각하한테서 나오지요?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은 더 많은 얘기가 계셨다는 건데 대체 누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까?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통화를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각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판단입니다만 중요한 건 엔진 문제 일원화 조치를 포함해서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국내 업체들의 여건에 맞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요? 나도 상공부에 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던 테마가 자동차 산업 방안이었고, 그래서 무척 조심스러워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백지화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기아에 꿈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이번만큼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양반이 각하를 만났나? 최 박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예.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부 강요도 아니고 업계에 관여하시는 분도 아니시니까 그 학계에 권위 있는 분으로서 솔직하고 아주 객관적인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고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각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비서실에 몇 사람이냐, 누구누구냐 물었더니 저 혼자라고 해서 매우 긴장하면서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불필요한 자문이나 조언은 아예 차단하시는 각하 아니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최 박사님,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실정에서 우리의 국산차,
우리 고유의 국산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역시 그 문제로 고심이 많으셨군요. 상공부 발표도 나오고 자동차 업계에 어수선한 얘기들도 있고 해서 어쩌면 각하께서 자동차 산업 때문이 아닌가 짐작은 했습니다만, 각하,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섬세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첨단된 분야가 투입됩니다. 드럼통이나 두드려 펴서 만드는 정도로 알고 있는 국민들 인식처럼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각하께서야 벌써 차원이 다른 하문을 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그 최 박사님께만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국산 자동차, 우리 손으로 만든 고유한 국산차를 굉장히 갈망해 왔습니다. 수송 정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김종필 부장을 일본에 보내서 토요타, 닛산, 미쓰비시를 전부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새 나라 자동차 도입 과정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러시죠. 그래서 이건 처음 밝히는 말씀인데, 이 국내 수송 문제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국산차, 우리가 만든 우리의 고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갈증이 컸습니다. 그래서 혁명 직후에 최고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내가 강하게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국산 자동차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승용차도 전혀 아니지만, 시발 자동차에서 공장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을 국가재건 최고회의 기획위원회 조사과장으로 기용을 했습니다. 예? 아니, 벌써 그때에... 그러고는 곧바로 상공부 과장으로 심었습니다. 인사 문제는 언급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최 박사님이니까 믿고 말씀인데, 내 계획이 있었어.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머자나 중요 임무를 부여해서 경제수석실로 불러드릴 참입니다. 여쭙는 게 무례하지 않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오원철 과장입니다. 자동차 공장 공장장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각하의 집념을 알겠습니다. 그만큼 나는 우리의 고유한, 유일한 국산 승용차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제철소도 추진 중이고 조선소도 추진 중에 있고, 머지않아서 국산 병기도 개발이 됩니다. 이 승용차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손으로 국산차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각하, 자동차는 중화 공업이라고 하기에는 차별화가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철소, 조선소 건설에서 얻어지는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군수기술을 민수화시킬 수 있다면 국산 승용차 개발은 상당히 빠르게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희망을 가져도 되겠군요. 그 부사장하고 기획팀 전부 불러요. 회의실에 와 계십니다. 그들은 언제 쳐다봐도 어두운 표정들이었다. 현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포드사를 엔진 주물공장 건설의 합작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 포드를 끌어넣는 일은 자신 있다고 장담하는 정세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정세영을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 차종 선택도 실패, 판매도 실패.
애프터 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 입소문은 엉망. 거기다가 포드사가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으니까 될 턱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포드사 사람들을 만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르지. 사장님으로서는 뭔가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한국에서 처음부터 실패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을 포드가 그냥 냉큼 낚시법에 걸려들지 그게 의문이지. 차만 잘 팔리고 있다면 합작이 됐건 단독이 됐건 입맛이 당긴다고 하겠지만 고티나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에휴. 그 다들 와 있었구만요.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까? 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들어갑시다. 내가 포드를 어떻게든 끌어놓을 테니까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요구 조건들, 다시 말해서 그 현대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획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 사장님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형편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거는 소형이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엔진 주물 공장 건설을 위해서 합작을 끌어내는 게 급한데 결국 그게 실현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협의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할 거냐. 지금까지는 부품의 완전 수입을 통한 조립 단계였으니까 이 기회에 그 부품의 완전 생산에 의한 자동차 제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장차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의 차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도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정세영의 소형차 승부수 주장은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실상은 전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애청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짧은 설명을 덧붙인다. 현대 기아차는 아반떼급 이하 차종을 만들어서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계적인 소형차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대 기아차는 차종을 끊임없이 대형화와 고급화를 시도해 값을 올려왔다. 한국 소비자들이 허영과 허세를 떠나서 지나치게 고급차와 대형차를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를 조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물론 현대차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 역사를 일구어 온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까지 만들어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1986년 엑셀 승용차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현대차의 약진은 국가적인 자랑거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부품 산업까지 만들어냈지만 이것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시장 지배력이 높은 현대 기아차 외에는 납품할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계의 경쟁력도 손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현대 기아차는 협력업체가 겨우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영업이익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부품 단가 인하 요구, 즉 CR, 코스트 리덕션을 통해 되가져가기 때문에 기술 개발은커녕 경쟁력을 도무지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협력사들은 매년 CR만 내려오면 아우성인데 이러한 실태는 이미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현대 기아차가 해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정세영의 소형차가 살 길이라는 이때의 승부수는 유지되는데 그 포드가 지금까지 부품을 쭉 수출해 왔는데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게끔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포드는
지금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포드를 끌어넣겠다고 하는 것도 그 포드의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동안 코티나를 생산해서 7,600여 대를 팔았지만 그 신진이 들여온 일본 토요타의 코로나한테는 이거 형편없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포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토요타를 눌러야 되고, 만약 한국 시장에서 계속 열세에 놓이게 되면 포드로서는 일본 시장 진출은 물론 동남아 시장 진출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웬만큼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도 시장 만회를 위해서는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판매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실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속상한 얘기는 왜 꺼내고 있어? 그 장사 안 되고 있는 것만 해도 우라통이 치미는데 그런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되겠어? 죄송합니다. 자, 다들 서두르세요.